원진쌀에 이렇게 이제 귀문관쌀이거든요. 귀신 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렇게 이제 자유하고 인미가 이제 추가돼서 보통 이제 원진 플러스 귀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진, 귀문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정신적인 어떤 편향적인 특수한 작용이 있다. 글자 간에 궁성 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진해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고 추고 설명드렸고 자유도 전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사술하고 묘신하고 이제 인미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죠. 이제 사술 술사나 이제 사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병술일주의 상이죠. 그렇죠? 병이 이렇게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해서 병인의 장생을 하고 오의 제왕을 하고 술에 이렇게 이제 인묘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술이 인묘가 돼야 그렇죠? 이렇게 병이 신에서 병이 되고 유에서 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묘가 되잖아요. 술에서 이래야 병이라는 거는 이제 양기고 확산하고 뭔가 이렇게 팽창시키고 분열시키고 결국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그 열매가 커져 나가고 이렇게 어떤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끝나야 지나야 이렇게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뭔가 수렴하고 통일하고 응축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에 아니면 가을에 봄 여름에 이렇게 뿌리에서 쭉 올라왔던 수의 운동이 그렇죠? 삼투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로색을 채취할 때도 그 인터섹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수기가 막 올라올 때. 근데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 다 열매로 자양분을 키웠던 에너지가 이제 끝나고 겨울로 뿌리로 다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과정인 거죠. 수렴. 그러면 이게 자라는 과정들이 양기들이 이제 끝났을 때 해자축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사하고 술의 관계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해하고 진의 관계도 이게 이제 이렇게 임묘가 되는 거죠. 해수가 진해, 이것도 임진이잖아요. 임진, 진해 이렇게 사에, 그러니까 술에 사가 이렇게 임묘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그냥 사술 원진이다. 원진이고 귀문작용이다. 그러니까 사중에 이 병화하고 술 중에 신금하고가 이렇게 합을 하죠. 합을 하기도 하고 또 사중에 경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래서 합극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의미 자체는 어쨌든 이 자연에서는 태양이 져야 사가 술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이러한 육친 간의 귀문적인 그러한 합극의 상황이 벌어진다도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그 진사하고 수레 같은 경우는 사가 이게 역막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해도 역막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인신사회가 역마가 있기 때문에 수고, 화고를 통해서 이렇게 동하고 움직인다라는 형상이 있지. 그럼 술이 예를 들어 진술충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술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가 있고 사가 어딘가 이렇게 연월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게 원진 귀문의 형상이 있고 육친간이 부모궁이잖아요, 그렇죠? 자식간이 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술이 병물이 임묘하는 자리니까 임묘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내가 중심적으로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한테 끌려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게 재물적인 측면이나 재하고의 유무정, 유분리를 따를 때 사술 원진으로도 작용을 하고, 요런 에너지가 이렇게 땡겨와서 그 글자 자체 내에서도 움직여오는. 왜냐하면 술을 통해서 그 화의 고지를 통해서 화는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 형상이 있는 거죠. 있는데 또 이게 심리적으로는 육친의 궁성 간의 관계서로는 원진의 작용, 귀문의 작용 이런 작용도 있고 또 이게 인신사에는 그 역마의 물상인 거죠, 그렇죠? 역마의 물상.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건 차고지잖아요, 토니까. 차고지에 이게 이건 비행기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차고지에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그런 물상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건 도로가 되는 거예요. 술은 길이니까, 진술충미는. 길이니까 길 위에 차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 오면 뒤에서 받치는 거야. 교통사고 물상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예를 들어 드리냐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상들이 충에 의해서 변화하고 이런 또 일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에너지일 때 충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사술의 원진의 귀문의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돛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늙은 거, 도삿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이 병화가 인에서부터 9달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익은 거야. 익고 경험도 많고 볼 것도 많이 보고 이런 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막 이렇게 목으로 자란 이런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도삿줄이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수하는 정신이잖아요. 수고, 화고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못 느끼는, 남들이 생각 못하는 이런 예민함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있는 이런 구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술이 그런 동하는 상도 있고, 인묘하는 상도 있고, 합극의 이런 상도 있고, 그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제 사술의 글자다.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진의 의미는 말씀을 좀 드렸죠. 드렸고 이렇게 이제 그 묘신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귀문이고 원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귀문 원진 귀문인데. 일단은 신중에 그 경금하고 묘중에 을목하고, 그렇죠? 을목하고 이렇게 합도하고 또 간목하고는 충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합했다, 충했다 이러한 작용력들이 있죠. 단 이렇게 이제 조금 그래도 유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신자진 운동을 해서 신중의 임수가
반대편에 있는 봄 기운하고 가을 기운의 이거 합극이잖아요, 그렇죠? 합극의 상황인데도 그거를 이제 수에서 조금 해결해주는 이런 인자가 있지만 결국은 이거 이제 올려보면 이게 을경인 거죠. 을경. 그냥 이 묘신이라고 하는 을경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글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경이 조금 유리한 글자예요. 십성으로는 궁성으로는 귀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십성으로 다 또 갈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을은 막 이렇게 그 부드러운 기운, 바람 같고 붓 같고 깃털 같고 새 같고 이런 역마성 있는 이런 에너지인데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굳고 딱딱하고 수렴하려고 하고 가을을 열어가는 에너지고 그래서 이게 을경을 해서 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을을 경이 재료로 삼아 가지고 자기가 열매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 경이라고 하는 열매에 이렇게 속살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을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합이 돼서 원진이 되기는, 그러니까 합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좀 을이 경화되는, 을이 어떤 자기의 작용력, 그러니까 을이 뭔가 이렇게 큰 어떤 틀에 쇠에 어떤 조직에 굳은 거니까, 그렇죠? 딱딱한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형국인 거죠. 매여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아마 묘신을 이렇게 좀 귀문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오해라든지 오해, 추고, 묘신 이런 경우는 또 암합이라고도 한다. 암합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많으면서 특히나 이제 그 묘신은 다음 시간에 볼 이게 이제 현침하고도 연관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굳은 기운, 딱딱한 기운, 이런 기운하고 아주 부드러운 기운, 연한 기운, 유연한 기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이 케이지인 거예요. 새장.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되는 거. 그냥만 딱 보면. 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손잡이를 마련한 낫과 호미가 되는 거지. 약간 좀 원사이드한 관계가 있어요. 을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을경이 만났을 때는 이제 반드시 을이 지지에 좀 튼튼한 인이라든지 묘라든지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으로 을목이 특히 그래서 을목이 여명일 경우에 그렇죠. 여명일 경우에 이렇게 관석으로 합을 해서 쓰는데 자기 체성을 쉽게 잘 잃어버리기가 쉬운. 그러니까 갑기도 합토가 되고 을경도 합금이 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갑은 양간이니까 좀 덜할 수 있는데 을목이 음으로 여자로 쓸 때는 그러니까 남편 위주가 되기가 쉬운 거지. 관지향적이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주체성이나 이런 색깔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지로 붙으면 묘신의 성향이고 귀문의 성향이고 합하고 이것도 이 에너지도 극이 같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미도 보면 그렇죠. 인미도 인미는 원진이랑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문. 그렇죠? 귀신귀자를 써서 귀문. 또 아니면 이게 이제 귀문관살. 그러니까 귀문관, 귀문관. 귀신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문이. 본래는 이렇게 이제 충리 방향을 그렇죠? 이게 이제 축인 방향, 그러니까 축인 미신 방향을 귀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들나드는 그런 방이다. 그러니까 다 이런 곳에서도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이라든지 이러한
변화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특히 이제 그 이는 봄을 처음을 시작을 여는 스타트하는 생지의 에너지고, 그 인의 그러니까 여기도 이 갑하고 미중의 기토하고 이렇게 이제 합의 에너지가 있죠. 합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갑기합을 하는데, 이제 미는 이게 해묘미의 갑목 운동하고 해묘미의 개수 운동이 마무리되는 자리예요. 끝나는 자리야. 그러니까 요거는 생기고 생기잖아요.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생명의 에너지가 임묘진 사오미 운동을 마치고 그 목의 에너지를 완전히 드롭시키는. 왜냐하면 목이 끝나야 금이 오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금이 끝나야 목 운동이 오는 거고.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 미라고 하는 에너지에는 이렇게 이게 갑은 생명의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칩천간 중에서 갑을이잖아요. 생기가. 봄의 에너지니까. 봄의 에너지가 이렇게 미중 을목도 이제 이 생기가 여기에 갇혀 있는 거고, 갑목도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운동을 끝내는 거지. 끝내니까 갑이 어떤 신경이고 정신이고 생명의 에너지,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이런 것이 여기에 메모리 되는 거죠. 몰입이 되는 거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집중, 집착,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미 자체도 상당히 어때요? 이렇게 좀 자유는 오히려 뭐 수기가 부족하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않는데, 여기는 이 수기가 굉장히 메마른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심리적인 상태가 치우칠 수 있고 드라이해질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구조들이 있는 게 인미의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다 글자들이 보면 왜 이런 특별한 어떤 신살의 이름을 붙였는고 하니, 작용력들이 이런 글자들이 만났을 때 세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해서 이게 이제 귀문도 되고 원진도 되고, 그렇죠?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원진이든 귀문이든 형충파 해든 천이든 이렇게 명칭을 달리 이렇게 그 표현을 했지만, 다른 글자들하고 달리 특별한 작용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충이라든지 축술미형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술미형이라든지 이런 글자만큼 강렬하진 않지만 두 글자끼리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한 작용력이 있다. 이런 경우도 미가 인으로 가지는 않죠. 서로 간에 작용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미일주가 인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인시다. 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에 인이 있다 그러면 인미귀문적인 상황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천을기인 정제를 어때요? 이 미토로 내가 끌어당기는 힘도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런 경우에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열하죠. 토생금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아주 건조한 이런 토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오미월의 신금이 크게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거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 조열한 데다가 그래도 이게 미중에 을목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재생살도 되고, 그렇죠? 살인상생도 되고, 재관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국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있죠. 상당히 그 예민한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미 귀문적인 상황도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이럴 수 있고, 근데 그 육친이든 아니면 이거를 십성으로든지 간에 인을 내가 강하게 끌어오는 이런 에너지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무슨
글자 자체가 이렇게 그 표현을 명칭으로 원진, 귀문 이런 걸로도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 원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의 그 본질이 있는 거다. 본질이. 그래서 이렇게 뭐 다 나머지는 뭐 추고라든지 이런 거 자유 뭐 이런 거는 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뭐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 작용이 강하고 두뇌와 어떻다?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거는 뭐 떠도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생들이 그 인미기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 저한테 감명을 받고 공부도 했던 서울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 잘하죠. 정부 잘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나머지 이제 진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정신과 상담 안 받는 애들이 별로 없대. 그러니까 실제 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니 그 한창 청춘 때 다른 거를 다 배제하고 공부를 우선순위로 하고 이러려고 하면 뭔가에 지나칠 만큼의 과도할 만큼의 집중력이나 이팔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게 바깥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때인데 그거를 그 도서관에 앉아서 뭐 이런 그런 밖으로 나가는 거를 집중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보편적인 에너지 가지고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내면으로 자기를 이렇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이러는 에너지가 되면 왜 원리가 왜 그러냐? 이게 생기가 끊어지고 생기가 단절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움직여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구 성분이나 뭘 집중하고 노력하는 성분으로 하면은 아주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정신적인 아주 예민한 성분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신경성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귀문이 있어야 뭘 남들보다 어떤 뛰어난 다른 차별화된 그러한 성취나 성과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진, 귀문 뭐 이런 거 그 한두 개씩은 좀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뭔가 집중하는 에너지니까 딴 거에 잘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술 뭐 이렇게 월지에 예를 들어 일간이 그러니까 사술, 원진, 뭐 추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십성으로 그대로 따지고 관성으로도 보고 궁성으로도 보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처갓집이 아니면 친정집의 그런 그 종교계통, 그래서 활인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그 일반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재성과 변태성 기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장 차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좀 독특한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막 근데 이게 거기다 충 걸리고 형 걸리고 그렇죠? 만약 그 사라고 하는 글자가 뭐 사신해 인사형에도 걸리고 충에도 걸려 있고 이런 경우 뭐 사오로 돼 있고 혼잡도 돼 있고 이렇게 아니면 술월에 사일 아니면 술일에 사일 사월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이미 화기에서 수기가 말라 있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글자들인데 조후가 좀 안 돼 있다는지 하면 이미 조후에 이렇게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조후라는 것이 그래서 이 정신적인 작용에 조후는 수하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목금 가지고 조후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평전의 격북의 관점도 그런 조후를